그럼 어디 가야 돼요? 영국 가야죠. 영국 유학 가야죠.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켠 이유는요. 제가 영국에 1년 동안 살면서 느낀 점이 참 많아요. 특히 런던에 제가 지내면서 유학생으로서 살아가면서 느낀 게 많은데, 그 중에 특별히 여러분께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왜 영국 유학, 특별히 왜 영국 건축 유학을 와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영상 뒷부분에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3가지에 걸쳐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영국 유학을 와야 될까요? 저는 지금 런던에 위치한 AA School of Architecture, 길게 얘기하면 Architectural Association School of Architecture라는 학교에서 건축 과정을 공부하고 있어요. 이 과정에 대해서 뒤에 더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지만, 건축을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아실 수 있을 만한 대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요. 영국은 영어 사용 국가입니다. 영어 사용 국가가 굉장히 많죠.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영어 사용하는 국가가 굉장히 많은데 왜 하필 영국이냐? 영국은 미국보다 학비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물론 유럽 근처에 있는 이제 프랑스나 독일 같은 유럽 국가에 비하면 비싸죠. 비싼데 학사 유학을 오기에는 영국이 가장 진입 장벽이 낮다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학비가 1년에 1학년 기준으로 한 3천만 원 정도 하는데요. 이제 미국은 6천만 원, 또 그 이상도 가고요. 재료비나 이런 거 다 떼고 학비만 봤을 때는 영국이 미국의 한 반값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부분도 사실은 엄청 부담되는 금액이에요. 3천만 원도 적은 금액도 아니고 사실은 큰 결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왕 유학을 생각하셨고 영어권 국가에서 건축 공부를 하셔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저는 이제 물론 제가 경험한 게 이제 영국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 영국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자, 영국을 또 왜 와야 되느냐 하면은 영국 영어랑 미국 영어랑 조금 다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호불호가 갈리는 개인의 취향, 소위 저희가 개취라고 하죠. 개취의 문제인데, 영국 영어가 굉장히 매력 있어요. 이게 장점이다, 이게 더 좋다, 이렇게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영국 영어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굉장히 큽니다. And what exactly did I say, may I ask? 실질적으로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갔을 때도 영국 영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아직 많지 않아요. 여러분만의 어떤 특별한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아까 제가 진입 장벽이 낮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말은 뭐냐? 이제 두 번째 이유죠. 영국 유학을 왜 와야 되는지에 대한 두 번째 이유인데, 진입 장벽이 낮다는 것은 여러분께서 그 어드미션에 어플라이 할 수 있는 길이 폭이 넓다는 얘기예요. 자,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학사를 마치고 전혀 관계없는, 건축과 전혀 관계없는 학사를 했어요. 신학을 했는데 신학 4년제를 마치고 이제 영국 이제 학사 입학을 했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학을 본다 그러면 제가 편입시험을 준비했어야겠죠? 아니면 수능을 다시 본다든가, 편입시험을 준비해서 전과를 해서 이제 또 그 과정이 거쳐서 건축과에 들어가겠죠. 근데 편입시험이 건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사실 저는 좀 의문이 들어요. 그런데 반면에 영국 어플라이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한 게 있는데요. 저처럼 학사학위가 있으면 돼요. 이건 전공에 상관이 없습니다. 건축이든 미술이든 디자인이든 분야에 상관이 없이 영국 학사 제도는 미국을 포함한 외국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전공에 상관없이 어플라이가 가능합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건 제가 다니고 있는 AA 스쿨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들에서도 유카스제라는 이제 입시 홈페이지가 있는데, 그 웹사이트를 참고해 보시면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대학마다 조금씩 다른 경우도 있어요. 학사학위가 굳이 없어도 받아주는 데도 있고, 그런 플렉서빌리티는 다 이렇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학사학위가 있으면 너가 신학을 4년 동안 공부를 했네. 그러면 이건 건축이고 조금 다른 분야지만 너는 이 과목도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주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영국 학사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방법이 있겠죠. 저는 학사를 준비해서 왔고 어떤 분들은 이제 A레벨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A레벨은 뭐냐면 우리로 치면은 이제 고등학교 수능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영국의 그런 학사 제도는 어떻게 되냐면 자, 먼저 프라이머리 스쿨 가고요. 이제 초등학교죠. 초등학교를 마치면 세컨더리 스쿨을 갑니다. 세컨더리 스쿨은 이제 4년제인데요. 우리나라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가 3년, 3년 이렇게 나눠져 있는 반면에 여기 세컨더리 스쿨은 4년에 한 방에 공부를 합니다. 자, 세컨더리 스쿨 4년을 마치면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컬리지에 들어가서 특정한 이제 과목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공부를 하던가 아니면 다니던 세컨더리 스쿨에서 이어서 2년 동안 A레벨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이 A레벨이라는 것은 이제 영국의 RQF 레벨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이제 각 학위에 따른 RQF 레벨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A레벨이 RQF, 제가 정확히 RQF 레벨 몇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1, 2라고 치면 1, 2라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A레벨에서 1, 2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유니버시티에 가서 뭐 3, 4, 5, 6 이렇게 공부하든지 3, 4, 5를 이제 레벨을 마치든지 그런 과정으로 되어 있어요. RQF 레벨이라는 게 상당히 웃긴 게 뭐냐면 제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인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A레벨 과정은 고등학교 과정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근데 A레벨 과정은 세 가지 과목을 자기가 셀렉해서 세부적으로 공부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축학과에 가려면 필요한 게 뭐 그래픽 디자인이라든가 아니면 아트 아니면 뭐 물리 뭐 이런 거 필요하겠죠. 그렇게 세부적으로 자기가 대학에 가서 나는 이런 공부를 할 거니까 2년 동안 이 세 가지 과목에 있어서 조금 더 충실하게 공부해 볼 거예요 해서 2년 동안 준비를 해서 A레벨 테스트를 봅니다. 그럼 그 A레벨 테스트가 뭐 AA냐 아니면 AB냐 이거에 따라서 대학을 어플라이 할 수 있는 기준이 갈라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대학에 들어오는데 재밌는 건 뭐냐, 이 A레벨을 마친 학생들을 영국 대학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외국 대학교에서 건축과 1년을 다닌 걸로 A레벨을 같은 레벨로 쳐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RQF 레벨이라는 게 참 웃긴 건데 같이 쳐줘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 영국 학사를 마치면 이제 미국 학사가 있다고 쳐요. 미국 학사 RQF 레벨이 있고 영국 학사 RQF 레벨이 있으면 희한하게 영국 학사는 3년이거든요. 미국 학사는 보통 4년이죠. 3년이 아닌 경우도 있는데 3년이에요. 대부분 3년이고 잉글랜드, 뭐 스콜랜드 다 3년이고 미국은 대부분 4년이죠. 그런데 RQF 레벨은 영국이 더 높아요. 왜 그렇게 할까? A레벨 이미 했다고 가정하고 4년 4년이면 얘네가 자기들의 그 레벨을 더 높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요. 미국 학사, 영국 학사, 미국 석사, 영국 석사. 영국 석사 심지어 1년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A레벨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A레벨을 준비하는데 돈이 많이 들죠. 왜냐하면 영국 학교를 다녀야 돼요, 실제로. 근데 이 영국 학교가 영국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대안학교들 중에서도 영국의 그 교육 시스템을 따르고 있는 경우는 A레벨을 준비할 수가 있어요. A레벨과 그 우리나라 대학 또는 미국 대학의 그 대학교 1학년 과정의 레벨이 같다고 했죠. 그 말은 뭐냐면 건축 유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건축과 1학년 이상을 마치면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건축과 말고 뭐 파인아트를 전공하고 싶어요. 그럼 파인아트를 전공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분명히 한국 대학에서. 그럼 뭘 해야 되냐면 어플라이를 해보는 겁니다. 굉장히 플렉서블 하거든요. 여기는 뭐 1학년을 안 해도 받아주는 경우도 있고 고등학교만 나와도 대학교 1학년을 받아주는 경우가 있고 또 학위를 주는 과정에 있어서 그 인터뷰 담당자가 너는 이런 공부를 지금까지 해왔고 너 포트폴리오 보니까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 1학년은 조금 빠른 것 같고 파운데이션부터 해보는 게 어때? 해서 파운데이션 오퍼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받아서 오는 케이스들 제가 많이 봤고요. 그 파운데이션 오퍼를 받고 와서 1학년 진학해서 쭉 가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이게 이제 네 번째 방법이 될 건데요. 영국에 어플라이하는 파운데이션을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한국 대학은 가기가 싫어요. 수능 안 봤어요. 아니 봤는데 망쳤어요. 제 얘기죠. 수능 봤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근데 외국 대학을 가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국 SAT 준비할 거예요? 한국 교육과정 쭉 다 왔는데 이제 와서 SAT 준비를 한다고요? 굉장히 힘든 생각일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정말 용감한 친구 아니고서는
한국 고등학교를 나오고 SAT를 준비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죠. 근데 영국은 파운데이션이 단 1년이에요. 무려 1년. 무려 1년인데 이걸 하고 나면 대부분 정말 출석이 내가 불성실하고 내가 이 과목에 흥미를 못 느껴서 놀고 마시고 그러지 않았으면은 열심히 했고 따라가려고 노력했고 주어진 과제를 제 시간에 제출했고 뭐 영어 공부도 열심히 했고 하면은 파운데이션을 마치면 first year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 그랬죠? 영국 학사 3년이죠. 파운데이션까지 해도 4년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4년이나 영국 4년이면 똑같죠. 똑같은데 RQF 레벨은 어디가 더 높다? 영국이 더 높다. 그럼 어디 가야 돼요? 영국 가야죠. 영국 유학 가야죠. 마지막으로 이제 왜 유학을 와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제가 나이가 한국 나이로 28살인데 28년 살아오면서 이런 교육 과정이 이 세계에 존재했구나. 이런 교육의 질이 있었구나라는 걸 처음 느꼈어요. 자, 어떤 시스템이냐면 예를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1학년 때는 스튜디오 베이스예요. 스튜디오가 예를 들어 학생이 100명이면 6개로 나눕니다. 6개 내지 7개로 나눠요. 7개는 한 이제 그룹에 18명 내지는 뭐 15명 적게는 그렇게 돌아가게 되는데 한 스튜디오당 담당 튜터가 이제 교수예요. 교수님들이 2분이 배정이 돼요. 뭐 때로는 외부 교수님도 모셔오는 경우는 3분도 되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돌아가면서 튜토리얼을 해줍니다. 튜토리얼을 개인별로 해줘요. 개인 또는 3명이 한 그룹으로 튜토리얼을 해주는데 얼마나 자주 해주냐면 일주일에 3번을 합니다. 2번은 메인 교수를 만나고요. 1번은 이제 세컨 교수를 만나요. 제가 주말이 시간이 있어요. 주말 이제 예를 들어서 금요일 날 저에게 텍스트를 내줬어요. 태스크를. 우리가 이런 프로젝트를 할 거니까 이 정도의 리서치가 필요하겠지. 그러면 너네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 이제 주말 동안 저희가 리서치를 해오겠죠. 그럼 월요일 날 프레젠테이션을 핀업을 합니다. 뭐 18명 있으면 18명 돌아가면서 한 명씩 다 발표를 해요. 그리고 이제 뭐 그때그때 다르긴 한데 피드백을 보통 다 줍니다. 너는 이게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이걸 더 해야 되고 넌 이게 부족해. 넌 이건 잘했어. 이건 좋으니까 이쪽으로 디벨롭을 해보자에 대한 피드백을 개개인별로 줍니다. 그럼 수요일 날 또 다른 튜터 만나서 거기에 대한 임프루먼트를 보고 뭐 예를 들어서 금요일은 1대1로 만난다 그러면 제가 준비를 해가지 않으면 이 시간이 정말 낭비되는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고 교수도 낭비되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뭐 영어는 당연히 늘고요. 2번째로는 실력이 늘어요. 그 건축을 준비하고 건축에서 뭐 그런 필수로 요구하는 드로잉들 그런 것들의 디테일들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봐주기 때문에 실력이 늘어요. 그냥 가이드라인이 있죠. 보통 한국 대학, 특히 인문대학 같은 경우는 뭐 답안을 써야 되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예를 들어 책을 토대로 이제 이게 주교재라고 하면 주교재를 잘 요약해서 답안지에 써내면 그게 정답입니다. 아니면 교수님의 의견이 있으면 그 교수님의 의견을 정확히 피력하고 나의 생각을 조금 덧붙이면 그거 A+예요. 맞죠? 그게 A+예요. 근데 여긴 그렇지 않아요. 여긴 제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 적 있어요. 그럼 내가 Can I improve my opinion in this way? Like for example.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Can I, may I, can I, should I 뭐 이렇게 접근을 했어요. 근데 교수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If you all keep asking me can I, can I, can I then how can I respect your opinion? Meaning 네가 계속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해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나한테 질문을 한다면 내가 어떻게 너의 논지에 대해서 존중할 수 있겠냐?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충격이죠.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그날 막 집에 가서 막 침대 밑에 숨고 싶었어요. 와, 이게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런 작업을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런 작업에 대한 레퍼런스는 이런 건축가, 뭐 르크로비지에, 뭐 장누벨, 뭐 이런 건축가들이 있고요. 이 사람의 이런 점을 저는 차용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 private place하고 그다음 뭐 public place가 있으면 이 사람이 이 경계를 이렇게 나눴는데 이때 이런 뭐 핸드레일을 설치를 했죠. 근데 이게 커브드 됐는데 전 이 커브드 된 거를 이렇게 차용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 스페시픽한 이유가 쭉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죠. 근데 이게 결국엔 포트폴리오입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는 내 생각에 대한 이유를 밝히는 게 포트폴리오예요. 이런 교육을 저는 1년 동안 받았습니다. 충격적이었고요. 다행히 1학년 무사히 패스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야겠죠.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가 굉장히 사실은 난제죠. 세 가지로 말씀드릴 거예요. 여기도. 첫 번째, 영어 준비를 하셔야죠. 영국 영어는 뭘 준비해야 되냐? 간단합니다. IELTS 준비를 하셔야 돼요. IELTS 준비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 IELTS 준비는 한국 영어학원이 제일 잘해줍니다. 일단 와야 되잖아요. 파운데이션이든 퍼스트 이어든 세컨드 이어로 편입하든 서드 이어로 편입하든 일단 영국 유학을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점수입니다. 내가 영어를 얼마나 플루언트하게 얘기하고 유창하고 어휘력이 이만큼이에요. 단어를 3만 개, 4만 개 알아요. 다 필요 없어요. 내가 토익 800이에요, 900이에요. 필요 없어요. IELTS 점수가 나와야 됩니다. IELTS 영국 유학 보통 이제 괜찮은 대학들 기준으로 캠브리지 빼고요. 캠브리지는 이제 리서치 베이스이기 때문에 좀 더 높은 성적을 요구합니다. IELTS 오버롤 6.5를 요구하고요. 건축 대학들은 이제 each 6.0 이상을 요구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보통 IELTS는 네 가지 섹션이 있어요. Speaking, Listening, Reading, Writing 이렇게 네 가지 섹션이 있는데 이 각각의 점수가 6.0을 넘고 전체 성적이 6.5를 넘어야 된다. 그 말은 뭐 웬만큼 다 6.5 넘어야 된다는 말이죠. 아니면 뭐 스피킹이 확 뭐 8.0 이렇게 되든지. 해외 유학 경험이 전무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학원을 다닌다고 해도 한두 달 다녀서 될 것도 아니고 한 1년 정도는 꾸준히 준비하셔야 열심히 공부하시고 계속 시험 보셔야 IELTS 사실 비싼데요. UKVI로 보셔야 돼요. 그 UKVI IELTS로 보셔서 쭉 준비를 하셔야 1년 안에 유학 준비를 마쳐서 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포트폴리오입니다. 포트폴리오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그동안 쌓아오신 고등학교 성적 A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대학을 다니신 분들은 대학교 성적 B라고 할게요. A, B보다 포트폴리오가 훨씬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로 중요한지는 잘 몰라요. 그건 대학마다 아니면 입시 담당자마다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뭐 하여튼 포트폴리오는 정말 중요합니다. 거의 포트폴리오가 유학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트랑 건축에 좀 한정적인 거예요. 참고해 주시고요. 포트폴리오 준비는 이것도 한국 학원들이 제일 잘합니다. 저도 학원에서 준비를 했어요. 전혀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학 공부를 했어요. 4년 동안. 근데 제가 건축 포트폴리오 어떻게 준비합니까?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아야죠. 물론 본인의 능력이 워낙 미술에 관심이 많으셔서 어릴 때부터 그림을 그려오셨다거나 건축이나 아니면 미술 쪽으로 전공을 하고 계셔서 본인의 작업이 충분히 축적되어 있는 상태라면 그걸 잘 인디자인이나 일러스트레이터로 정리하셔서 포트폴리오를 만드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역시 인스타그램으로 저한테 메시지를 주시면 제가 최대한 시간 나는 대로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인터뷰 과정이 있어요. 이제 세 번째가 되겠죠. 인터뷰 과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몇 가지 대학의 인터뷰를 봤는데 이제 첫 번째로 본 게 GSA라고 합니다. Glasgow School of Art. 이제 맥킨토시 스쿨 오브 아키텍처의 학장이 직접 한국에 와서 이제 인터뷰를 보게 됐고요. 그분은 저한테 그 자리에서 unconditional offer를 주셨어요. 그런 것도 있었고 아니면 그린위치 대학의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뷰를 스카이프로 봤는데 영상 통화죠. 제가 이제 자리하고 있고 영국에서 서로 약속을 잡아서 인터뷰를 보면은 그분도 이제 스카이프로 인터뷰 보고 그 자리에서 바로 오퍼를 주셨어요. 그러면 와라 했는데 이제 못 가게 됐죠. 그리고 AS 스쿨 같은 경우는 인터뷰를 보기 위해서는 영국에 와야 합니다. 작업물들이라든가 보여주고 싶은 거 다 가지고 왔어야겠죠. 그런 방법으로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쨌거나 건축 프로그램은 특별히 저희 학교를 생각하신다면 처음부터 끝까지가 인터뷰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가 프레젠테이션이에요. 시험도 프레젠테이션, 건축사 자격 따는 것도 프레젠테이션, 다 프레젠테이션입니다. 하여튼 이런 과정으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앞으로 또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는 따로 하나 영상을 찍을 것 같고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런던 튜브였고요. 지금까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또 좀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